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 여러분들 열심히 보시는 언더스탠딩 보시는 분들은 뭐가 좀 바뀌었구나 예. 생각하실 텐데. 저 들어가봐. 좀 이렇게. 들어가봐. 자, 베리체. 짜잔. 자, 새로운 광고주가 와. 네. 리워드를 주는 채팅 플랫폼. 카카오톡 저리 가라. 카카오톡의 이제 세상은 끝났다. 끝났다. 우리가 할 수 하루 있다. 종일 거기서 채팅을 얼마나 해주는데 카카오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냐? 뭐가 있냐?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옮깁시다. 리워드도 주고 한다. 네. 그런 아주 야심찬 플랫폼이니까. 네. 한번 좀 써보- 깔아보시고. 네,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부터 카카오톡을 우리가 한번 무너뜨려 해볼까? 그런 아주 라고 야심찬 하는. 회사입니다. 네. 예, 요거 언더스탠딩과 함께 한번 무럭무럭 자라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번에는 김사훈 기자님 모실 건데요. 요즘 뭐 대선 전국이 들어섰는데 각 정당들마다 주 5일도 이제 싫다. 주 4일, 주 4일 공약을 하고 주 있어요. 4.5일 뭐 이런 거 우리도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좀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심하다, 진짜. 놀자판으로 가자는 건지 어쩐 건지 김상훈 기자님이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네. 사장님들한테 혼날 것 같긴 하지만 네. 주 4일째, 네, 4.5일째.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 4일제를 들고 나왔고 국민의힘은 4.5일제인데 이게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결이 완전 달라요. 달라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주 4일제는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거고 하루 출근을 안 하는 걸로. 그렇죠. 월화수목만 출근하고 응? 그렇죠. 출근을 그렇게 하는데 근로시간 자체가 아예 줄어드는 거죠. 하루 8시간 하는 건 똑같고 그렇지. 그렇죠. 하루가 빠지니까 뭐 예를 8시간을 들면 더 일해라. 맞습니다. 일해라. 일을 5분의 1 줄이자는 얘기고. 어허. 맞습니다. 국민의힘 4.5일제는 근로 일수는 주는데 근로 시간은 줄지 않아요. 잠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더불어민주당 주 4일제입니다. 요거 원래 8시간 주 40시간이 지금 법정 근로 시간이잖아요. 네. 예. 근데 법정 근로 시간은 바꾸진 않겠지만 여튼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거예요. 이게 4.5일. 주 36시간으로 줄이고 전국에는 주 32시간. 이렇게 줄이자는 게 그러니까 파란당의 주장. 민주당의 맞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 주장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사라진 4시간이 이거 알뜰해라. 아니 이거는 이미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죠. 울산 중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제주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에휴. 뭐 카카오 게임즈, 우한 형제들 뭐 이런 것도 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 4일째는 월급도 줄이고 근무 시간도 줄이자는 아니고. 민주당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월급은 다 달라고요? 그렇죠. 주 4일제 그러니까 주 4일제를 제가 조금 분류를 해온 거예요. 예. 이게 압축 노동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5일을 4일로 줄이되 근로시간은 변동이 없고 1일 10시간씩 주 4일, 주 40시간. 이걸 압축 노동형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4일제가 아니라 4.5일제이기 때문에 예. 하루 10시간 쉬면서 그쵸. 하루에 9시간만 하자. 맞습니다. 이게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있는 게 노동일수도 줄어들고 시간 보수도 줄어드는 삭감형 이렇게 줄어들면 인구 당연히 적게 하고 근로시간이 월급도 적게 받자. 감소하니까 예. 급여도 줄어드는 이게 실제로 지금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방식입니다. 있다면서 10%를 우리 그냥 줄이자. 그 대신 너 일도 그냥 10%씩 줄여. 주 32시간으로 줄이고 임금은 제가 알기로 8에서 9% 정도 8에서 줄어드는 걸로 9%. 알고 있는데 저거는 전공의들 파업 때문에 병원에 환자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줄인 거예요? 아니면 진짜 2022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요? 진짜 네. 줄인 거네 그냥. 그럼 월급도 깎이는 걸 감수? 그렇죠. 근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의료 인력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에서 적용 제외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근무 시간이 원래 그쵸. 많았어요. 굉장히 뭐랄까 빡세게 속된 말로 빡세게 일을 하다가 이제 주 4일 일하고 3일 내리시니까 굉장히 만족도는 높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튼 이런 경우가 있지만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시간도 줄어들지만 급여는 안 바뀌는. 그게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물론 저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직원들 야. 입장에서야 뭐 안승찬 대표님, 야 이데올로기 많이 바뀌었다. 저러면 좋긴 좋겠는데 네. 좋긴 좋겠는데 저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좀 따져봐야 저게 되는 게 가능하면 왜 4일로만 줄여요? 한 이틀만 회사 다니지 그냥. 근데- 너무 가지 말고. 아니, 저렇게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똑같이 받는 게 가능하면
왜 4일로만 줄이냐고. 3일로도 줄이고 2일로도 줄이지. 그렇지만 여튼 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또 법정 근로 시간을 줄이겠다는 방안은 또 아니에요. 그건 그건 무슨 말이야? 그건 잠깐 무슨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예.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정 근로 시간 주 40시간, 그다음에 일일 8시간 이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 조항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연장 근로 시간에서 12시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바꾸겠다는 건데 근데 법정 근로 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법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주 40시간 이상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아래는 노사 간의 합의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민주당의 생각은 당연히 그렇겠죠.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이걸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데 어. 그래서 예를 들면 노사 간의 합의를 해서 36시간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냥 36시간이 근로 시간이 되는 거고 그 그건 이상부터는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도 가능은 하죠. 예. 그럼 알아서 할 건데 무슨 갑자기 공약으로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도 가능한. 다만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법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이지만 36시간으로 소정 근로 시간을 줄였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들은 초과 근로 수당을 줘야 될 텐데 일을 더 할 테니까요. 주 예. 52시간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36시간 이상 되는 것들은 다 1.5배씩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힘들죠. 그렇죠.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사 간의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찬성을 하지 않으면 도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2% 얘기대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네 이런 의견이지 이걸 공약으로 내세울 만한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지금도 할 수 가능한데. 있고 노사 그러나 합의하면 사용자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그래서 잘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노사 간의 합의를 하면 가능하지만 그 비용 부담이 그 사용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민주당의 생각은 그 비용을 국가가 이렇게 보존해 줄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법정 근로 시간을 바꾸지 않고 법정 근로 시간은 그대로 두고 맞습니다. 회사가 그러면 돈을 좀 더 내야 되니 일은 줄이고 월급은 그대로 하려면 그렇죠. 그 돈을 보전해 주겠다? 일단은 컨셉트 자체는 그러해요. 그거 돈 많이 들 텐데 아닐까요? 우리 정치는 언제 좀 바뀔까? 옛날에는 막 지르길래 야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고 그 재원 마련도 같이 담아서 공략하자고 했더니 네. 요새는 담기는 담는데 그냥 국가가 지원하는다고만 넣고 담으면 그게 담는 겁니까? 그게 아직은 공약이 구체화된 건 아니고 일종의 컨셉만 이렇게 밝힌 상황이라서 이제 대선이 이제 진행이 되면 뭐 구체화되긴 하겠죠. 근데 다만 제가 민주당 정책위 물어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뭐 네. 보완은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뭐 예. 언제 나올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금액은 대충 추산된 건 없어요. 대충 어느 정도 국고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 없습니다. 그건 없고. 네. 뭐 샘플하게 계산하면 예.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숫자에다가 예. 거기에 뭐 평균 임금이 이미 있을 테니 시간당 임금도 당연히 계산할 수 있을 있고 거고. 그거에 일주일에 한 4시간 정도 어치를 준다는 거니까 평균 뭐 2만 원 평균 시간당 2만 원, 3만 원 생각하면 4시간이면 일주일에 10만 원 근로자 한 명당 한 달에 50만 원을 준다는 거네요. 가능해 그게? 뭐 지켜봐야죠. 얼마나 뭐 재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지는. 네. 여튼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항상 뭐 많이 아는 사실이잖아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예. 이게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 추이를 나타낸 표예요.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겠어요? 너무 일 많이 한다. 한국. 너무 일 많이 한다 한국이. 보시면 2011년도쯤에는 OECD 평균이랑 봤을 때 한 400시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데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는 해요. 근로 시간은 줄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시간당 근로 시간이 최근에 많이 줄었는데 이게 주 52시간제 도입 때문일 거라고 생각들은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미 2010년 들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2018년에 기울기가 그렇게 가팔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저도 이렇게 뭐 논문 쓰신 그 우리 박사님들께 여쭤봤더니 우리도 이 이유를 잘 모르겠다. 뭐 어떤 거를? 한국이 15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OECD에서 진짜 일 많이 하는 하는 엄청 거였는데. 유명한 나라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고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바라보기에는 이 격차도 꽤 아직도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근데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기에는 이러저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으니 국가가 지원을 하되 그 비용을 기업에 주는 걸로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소정 근로 시간을 바꾸게 되면 부작용이 덜 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기에서 이제 궁금한 건 그 국민의힘 안 4.5일로 하되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반나절만 일하고 네. 가도 그 나머지 시간을 평일 날 조금씩만 더 하면 하여튼 되지 않겠니? 되지 않겠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당연히 그게 똑같은데 현실적으로도 그게 과연 똑같을까? 그러니까 저 집에 점심 먹고 그냥 집은 밥은 집에서 먹고요. 네. 11시 59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 한 시간을 평일날 하는 게 숫자상으로는 딱 맞는데 네, 그 네. 똑같이 일하는 거 아니냐. 물론 저도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눈치 그게 보이지 않겠느냐? 아니 능률이라는 게 똑같이 되겠느냐. 그런 그래서 생각은 들어요. 보통은 이 주 4.5일제라든지 이런 일수를 줄이거나 탄력 근로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해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예. 이렇게 줄였을 때 생산성을 어떤 식으로 높일 수 있는지 예. 이제 그런 방법들을 찾은 뒤에 이제 적용을 하는 게 대부분이기도 하고 음. 사실 국민의힘 주 4.5일제 같은 경우에는 그 능률이 똑같을 것인가 그것보다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예. 이런 게 있습니다. 법조항에 근로기준법 법조항에 문제가 법조항에 있어요? 보시면 어. 이게 법정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일일 8시간이에요. 아. 근데 보시면 이렇게 되면 이 1시간은 초과 근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초과 근로 수당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지금 되느냐? 현재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아. 그래서 탄력 근로제를 했는데 오히려 사용자 입장에서는 돈 더 줘야 되는 돈을 더 줘야 되는. 문제구나. 보라색은 50%더 줘야 그렇죠. 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아.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 이 탄력 근로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러면 이 초과 근로 수당이 들어가는 부분은 부담을 예. 근로기준법을 바뀌어서 줄여주겠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들도 4.5일 일하게 되면 좋고 여기에 더해서 그 더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거는 주 52시간제도 폐지하자. 사실은 이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 52시간제 폐지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국민의힘이랑 더불어민주당의 안은 사실 4.4일제, 4.5일제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방향이 달라요. 아하. 그럼 저거는 만약에 저 한도가 폐지되면 금요일은 아예 빼고 월화수목 2시간씩 더 일하면 그래도 되겠네요. 그러면 주 그러면 4일도 4일제도 가능하겠네. 가능하죠. 맞습니다. 예. 사실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냥 선거 때 양당이 한 번씩 해보는 소리인데 우리 너무 심각하게 이러는 거 아닐까? 아니 어쨌든 공약이라고 발표를 했으니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김상훈 기자는 진심이란 말이에요. 좀 생각 좀 하고 공략합시다. 진짜 김상훈 기자는 다 받아들이고 막 취재한단 4일만 말이야. 하면 좋겠다. 4일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하루 나와서 몰아서 일하고 아니 근데 이게 4일만 하면 좋기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와. 뭐 예를 들면 근로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필요가 있다라면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더라도 한국이 탄력 근로제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탄력 근로제를 법제화를 했습니다. 아예. 그래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이것도 물론 노사비가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 기업의 한 8% 정도가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4일을. 그렇죠. 주사일제.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례가 손에 꼽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우한 형제들, 그다음에 뭐 제가 알기로 몇 개 기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듀윌 막 이런 것들. 예. 예. 근데 일본에서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문화가 조금 비슷해서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은 짧긴 합니다만 과로 사회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잔업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잔업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깨트릴 수가 없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2021년에 전격적으로 주 4일제를 법제화해서 도입을 했던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가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어요. 좀 더 해라. 예를 들면 그 4월 1일부터 지난 4월 1일부터 도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무원이 16만 명이거든요. 16만 명 전원에게 다 주 4일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바꿨습니다. 야. 거기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소정 근로시간이 월 단위로 돼 있던데 예. 월에 154시간인가? 이 범위 안에서 본인이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5일 일하고 싶으면 주 5일 일하는 거고 예. 주 4일 일하고 싶으면 주 4일 일하는 거고. 조금씩 더 일해서 나 그렇죠. 4일만 할래. 그래서 최대 1일 법정 근로 시간이 8시간인데 이걸 9시간 30분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탄력 근로제를 하게 되면 사실 근로자에게도 좋고
그게 또 생산성이 담보가 된다라고 하면 기업한테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많이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근로시간을 줄이는 거든 아니면 탄력근로제든 이게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묶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게 근로시간을 줄인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들을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사실 선택한 아이템이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뒷일이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로기준법도 바꿔야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처럼 4.5일제만 하려고 하더라도 네,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고, 맞습니다. 민주당 안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법제화를 한 나라는 벨기에랑 일본뿐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기업 단위에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뭐 예를 들면 전체 직원에게 적용할 수는 없으니 특정 부서, 특정 인원만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주 4일제를 적용을 해보고 적용해봤더니 이게 생산성에 도움이 되네. 그러면 바꾸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험들이 지금까지 많이 없었을 뿐더러 예. 예를 들면 연대세브란스가 조금 시범 사업을 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했던 곳들은 예를 들면 제주시, 그다음에 올해는 울산 중구청 요 정도뿐인 건데 여기는 사실 법의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그렇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을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탄력근로제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초과 근로수당이 안 붙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마음껏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일반 기업단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기업들은 안 하려고 할 테고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탄력근로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애를 키우는 부부라고 해보죠. 그러면 본인이 딱 그 시간에 맞춰서 근무 시간표를 짜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애를 낳기 싫어할 테고 이런 것들이 계속 중첩이 되는데 일본도 사실 그래서 탄력근로제를 굉장히 전격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했던 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극복하지 못하겠구나. 사람들 그래도 좀 쉬어줘야. 쉬어주기도 하고 뭐 여유가 생겨야 애도 갖는 거고. 육아하려면 주 5일 회사 다니기 좀 빡빡하지. 힘들 맞습니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렇죠. 생각하면 그래서 주 5일짜리 예를 들면 부부가 한다. 예. 그러면 사실 가운데 3일만 끼면 되잖아요. 월요일로 바꿀 수도 있고 금요일로 바꿀 수도 그럴 있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 사실 생각보다 많은 머리를 굴려야 되는데 단순히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탄력 근로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사람들 사이클에 맞게끔 일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 4일 하면 조금 더 뭔가 가정에 충실할 수 있고 조금 더. 주 4일 하면요. 이젠 1인당 투잡이 거의 상설화 될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어떤 페이퍼 보니까 그 주 4일제 근무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투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일을 네. 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도 있고 할 수 없게끔 하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나가도 금토일을 그냥 놀는 게 아니 물론 놀면 좋지. 뭐 본인의 선택인 거죠. 물론 선택이죠. 본인이 알바를 해도 되고. 예. 그런데 뭐 지금 우리 맞벌이가 뭐 국민의 5대 의무라서 맞벌이들 합니까? 어려우니까 하는 거죠. 네. 어려우니까. 하다 보니 비용도 많이 들고 눈높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 이제 따라가느라고 맞벌이를 하는 건데 난 주 4일 이하로 떨구면 지금 우리 투잡이 생활화될 것 같아. 주 4일로 어떤 나라들이 지금 주 4일로 내려간 나라들이 좀 있나요? 주 4일을 전체적으로 한 나라는 법제화를 시킨 나라는 벨기에랑 일본뿐밖에 없긴 합니다. 예.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이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무원 대상이 아니죠. 시범 사업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주 4일을 이제 법제화를 해서 예. 노사 합의하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벨기에 같은 경우에 재밌는 그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제가 신청을 하는 거죠. 내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노사 합의를 해서 우리 주 4일제 할 수 있다. 선택해라라고 하면 그냥 요청을 하면 됩니다. 요청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사용자가 요청을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예.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거부할 수도 있어요. 서면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 4일제 같은 경우에 6개월 단위 갱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이렇게 이제 주 4일제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다시 주 4일제를 바꾸면 되고 굉장히 신축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벨기에 같은 경우에 주 4일제를 하기는 하지만 여기도 근로시간을 줄이는 건 아니에요. 법정 근로시간은 벨기에가 38시간 그대로 두되 단순히 주 4일제만 선택할 수 있게끔. 예전에 김현철 교수님이 논문 소개해 준 거를 봤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근로 시간을 줄이면 그러니까 휴식 시간도 늘어나고
괜찮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거에 따라서 숙련도가 줄어들어서 생산성이 안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가정은 근로시간을 줄이면 충분한 휴식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도 하고 실수도 줄이고 그래서 일자리도 나누고 생산성도 높아지는 게 아름다운 그림인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경우들도 있더라. 근데 뭐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굉장히 OECD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이긴 하지만 생산성은 33위쯤 되거든요. 네. 근데 오래 일한다고 해서 생산이 높아지는 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일했으니까 33위도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김상우 기자님이 이 아이템 되게 하고 싶어했어요. 주 4일째 우리도 김상훈 기자님은 한번 고민해 볼 때다. 인플로 2일 줄 압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 우리도. 하지만 본인 사장님들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닙니다. 저도 주 4일 되면 진짜 좋을 거는 다 같은데. 말도 안 된다는 생각 드는데 다만 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엄마 아빠가 좀 일을 덜 하고 노는 날이 많아야 한다. 출근하는 날은 좀 그렇더라도 어쨌든 일본이 내가 그런 이제 식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남녀가 거죠. 서로 맡아서 니는 월화수 애 보고 니는 목금토 이렇게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건가 보다. 그리고 사실 그 한국이 생각은 드네요. 근로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아까 네.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요 슬라이드가 말씀드렸다시피 OECD에서 한국만 진짜 노예처럼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프인데 근데 실상은 한국의 어떤 그 취업 시장의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착시 효과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연간 근로시간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한국은 자영업자가 많죠. 자영업자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시간제 근로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착시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지난해 노동연구원에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랬더니 저 조사해 오셨네. 노동연구원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이 보고서가 뭐냐면 요 그림인데 그러니까 우리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EU 15개국의 평균 근로시간이 뭐 주당 35.8시간쯤 됩니다. 예. 한국은 그래도 많이 줄어서 39.2시간쯤 되는데 그래서 주당 차이나는 그 시간이 한 3.4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좀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걸 다 분해해서 봤더니 시간제 근로자가 한국은 많지 않고 유럽 같은 게 시간제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를 제외하게 되면 1시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일주일에 7시간 일해요. 근데 전 근로자예요. 손드는 사람들이 유럽에는 많아서 여기 보시면 평균을 깎아먹는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랑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31시간 미만 일한 사람들이 주당 예. 한 30%가 넘죠. 3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17%밖에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나라는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 80%고 독일은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많다. 그렇죠. 거기는 굉장히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평균 근로 시간이 짧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예. 한국은 시간제 근로자들이 없고 탄력 근로자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차이는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만큼 우리가 과로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어. 독일도 풀타임 근로자는 우리만큼 일해. 다만 그렇죠. 시간제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 4시간이라고 3시간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다 평균에 포함되다 보니까 통계에 포함되다 보니까 평균 값이 낮을 뿐이야. 맞습니다. 이야기. 하여튼 전체적으로 뭐 근로시간 줄여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탄력 근무는 지금보다는 훨씬 좀 많이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고용이 규격화되어 있는 거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근로 시간도 안 짧지만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그것도 그게 똑같은 문제예요. 항상 똑같은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다 출근해서 비슷한 시간에 퇴근하려고 하니까 왜 서울 집값 올라가는지 압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아빠들이 경기도에서 애기를 출퇴근하면 너무 힘들거든. 애 못 기르거든. 그래서 그 해외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탄력 근로제를 해서 조금 이렇게 4.5일째, 4일째 이렇게 바꿨더니 예. 출퇴근 시간이 확 줄더라는 거예요. 근데 출퇴근 시간 그만큼 줄죠. 그렇죠. 그만큼 그러면 가용 시간은 늘어나는 거죠. 어떻게 왜냐면 근무하는 출퇴근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보다 더 늦게 더 그쵸. 늦게 퇴근하고 늦게- 하나 점심에 퇴근하고 늦게 하니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막히는 그러다 시간을 보니 바꾸게 막히는 시간 되면 빼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튼 이렇게 탄력 근로제를 비롯하여 여러 형태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한국은 너무 이렇게 경직돼 있다 보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근로 시간을 줄이자라고 하더라도 제게서 가장 큰 반대를 하는 이유는 줄인다고 한들 사실 한국은 그 임금 그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나요? 이게 올라가는 걸 사실 본인들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기업들은 그걸 장담할 수 없는 거고 예를 들면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연공서열제라고 하는 건데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탄력 근로제 핵심은 짧게 일한 거 성과를 어느 정도 내느냐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성과급제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근로시간이 줄었어요. 근로시간이 줄었는데 그만큼 일을 더 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도 더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 자체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바꿔야 될 게 많이 있다. 호봉제 문화도 같이 바꿔야 되고. 그렇죠. 이게 재택근무가 외국은 그나마 좀 잘 됐던 게 재택근무를 하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솔직히 많이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별 차이도 안 나고. 그럼. 근데 해외 같은 경우 성과 중심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서 일했든 몇 시간을 일하든 그 성과를 보여야 되는 문화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장님 저희한테 열심히 계속 옆에서 눈에 잘 보이게 일을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어디서 안 보여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성과만 가져오면 된다라고 하는 조직 문화는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저의 마인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과만 가져오면 돼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성과를 안 갖고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호봉제에 그쵸. 그 정년이 있는데 성과를 왜 갖고 옵니까? 내가 직원이라도 호봉제의 정년이면 성과 안 갖고 옵니다. 내가 미쳤어요. 지금 밤 9시 다 돼가는데 유튜브 하고 있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그런 굉장히 거죠.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단순히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간제 근로자, 직원을 뽑을 때 유연 근로제, 따라가는 게 그다음에 많이 성과 있어야 중심의 그 이런 그 뭐랄까 임금 체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근로 시간 줄인다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직원 고를 때 배우자 고르는 것보다 더 신중해야 되니 이게 어디 사람 뽑겠어요? 라는 말씀들을 종종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네, 임상훈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